아침에 눈 뜰 때마다 찾아오는 무릎의 뻐근함,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욱신거리는 허리 통증.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매일 아침 풍경인가요? 쑤시고 아픈 관절 때문에 좋아하는 산책도, 손주와 함께 신나게 뛰어노는 시간도 망설여지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과 똑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관절 통증 때문에 삶의 활력을 잃고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죠. 병원을 전전하며 좋다는 치료는 다 받아보고 유명하다는 약도 숱하게 먹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 관리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후로 저는 관절 건강에 좋다는 모든 정보를 모으고 제 몸으로 직접 경험하며 효과를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절도 있었지만 마침내 저는 이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저만의 관절 해방 시크릿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관절 통증 완화 팁 10가지를 아낌없이 풀어놓을 겁니다. 이 팁들은 그 어떤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실천 없이도 바로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정보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통증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여러분의 관절에 새로운 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관절의 자유를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바로 첫 번째 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팁입니다.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그건 누가 몰라? 하고 코웃음 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걷기만큼 관절에 좋으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대로 걷는 겁니다. 혹시 걷고 나서 오히려 무릎이나 발목이 더 아프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건 바로 자세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예전에 무작정 많이 걷기만 했더니 오히려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며칠간 움직이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빨리 혹은 오래 걷는 것보다 바르게 걷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요. 올바른 걷기 자세는 이렇습니다. 먼저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턱은 살짝 당겨 목과 어깨에 긴장을 풉니다. 척추를 곧게 펴고 배에 살짝 힘을 주어 허리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면서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부드럽게 굴려 밀듯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고요한 물리를 미끄러지듯이 발소리 없이 가볍게 걷는다는 느낌으로 걸어보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균형을 잡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바꾸고 나니 신기하게도 통증은 줄고 걷는 즐거움은 배가 되더군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10분, 20분씩 천천히 늘려가며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온몸의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 걷기만큼 좋은 맥락은 없습니다. 두 번째 팁은 바로 아쿠아로빅, 즉 수중 운동입니다. 저는 무릎 통증이 심했을 때 걷는 것조차 힘들어서 정말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병행하면 좋다고 추천받은 것이 바로 아쿠아로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영도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 정말 신세계더군요. 물속에서는 부력 덕분에 몸이 가벼워져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여러분 육지에서 10kg짜리 모래주머니를 들고 걷는 것과 물속에서 10kg짜리 모래주머니를 드는 것 어떤 것이 더 가볍게 느껴지시겠어요? 당연히 물속이죠. 이처럼 물은 우리 몸의 하중을 덜어주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물의 저항 덕분에 맨 땅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도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중력 상태에서 춤을 추는 것 같은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증 걱정 없이 마음껏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관절 주변 근육들이 강화되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관절에 부담 없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수영장이나 문화센터의 아쿠아로빅 수업을 알아보세요.
분명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팁은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살 좀 빼야지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체중이 우리 관절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아시나요? 우리 무릎 관절은 서 있을 때 몸무게 약 300,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무려 5배에서 7배까지의 하중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몸무게 1kg 늘면 무릎은 걸을 때마다 3kg, 계단을 오를 때마다 최대 7kg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 셈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계속 관절을 짓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마른 편이라 체중 걱정은 안 하고 살았는데 50대가 넘어가면서 서서히 살이 붙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부터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체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니 거짓말처럼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낡은 배에 실린 무거운 짐을 덜어내어 가볍게 항해하듯이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과체중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분비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에이, 그깟 살 몇 킬로 가지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노력으로 관절을 위한 투자를 시작해 보세요.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간식을 끊는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관절을 살리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네 번째 팁은 바로 따뜻한 찜질입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전기장판 위에 누워 뜨끈하게 찜질을 하거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통증 부위를 감싸줍니다.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있던 관절 주변 근육들이 스르륵 이완되면서 통증이 한결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찜질은 단순히 통증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밭에 따스한 봄비가 내려 흙을 부드럽게 만들듯이 따뜻한 기온은 긴장된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어 움직임을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찜질팩이 없다면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꼭 짜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저는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피부에 직접 닿을 때는 너무 뜨겁지 않게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찜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절이 붓고 열감이 느껴지는 급성 염증이 있다면 냉찜질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사용해 보세요. 꾸준한 온찜질은 만성적인 관절 통증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팁은 바로 영양제입니다. 저는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면서 정말 많은 종류의 영양제를 먹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꾸준히 섭취하고 효과를 본 것은 바로 콘드로이틴과 글루코사민 그리고 MSM입니다. 콘드로이틴은 연골의 주성분으로 연골에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 오일처럼 연골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글루코사민은 연골 세포 생성에 도움을 주어 연골 손상을 예방하고 재생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MSM 식이요항은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서 저도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양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꾸준히 먹으면서 관절의 뻑뻑함이 줄어들고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에 기름칠을 하듯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정말 많은 종류의 영양제가 나와 있으니 어떤 영양제가 나에게 맞을지는 반드시 전문가, 즉 의사나 약사와 상담한 후에 복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좋다는 것을 따라 먹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것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팁은 바로 관절에 좋은 음식입니다. 영양제 섭취도 중요하지만 저는 식탁에서부터 관절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등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일주일에 23번 이상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는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관절을 위해 맛있게 먹는 방법을 이것저것 시도했죠.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또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 외에도 비타민 D가 풍부한 버섯, 달걀 노른자, 우유 등으로 꾸준히 보충해 주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은 우유나 멸치, 시금치, 브로콜리 등을 통해 섭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멸치볶음이나 우유 한 잔도 관절 건강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좋은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관절도 좋은 영양분으로 채워져야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제철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여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들고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7번째 팁은 편안한 수면 환경입니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거꾸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통증 역치를 낮추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관절 통증이 심할 때는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설쳐서 다음날 컨디션이 더 나빠지고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숙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숙면을 위해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맞는 베개와 매트리스를 선택하는 데도 공을 들였습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는 몸과 마음에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듯이 숙면은 우리 몸의 회복력을 높여주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편안한 잠을 위해 작은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8번째 팁은 마음 건강 관리, 즉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스트레스가 관절 통증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근육을 긴장시켜 통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마다 어깨나 목, 허리 등 평소 아팠던 관절 부위가 더 뻣뻣하고 아팠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끼면 햇살이 가려지듯이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고 통증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억지로 참기보다는 저만의 해소법을 찾아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 전환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 겁니다. 작은 취미 활동이나 명상, 요가 같은 것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관절을 만듭니다. 9번째 팁은 바로 올바른 자세입니다. 거북목이나 짝다리, 다리 꼬고 앉기처럼 우리가 무심코 하는 생활 속 잘못된 자세들이 관절 통증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컴퓨터 작업을 할 때 늘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어서 목과 어깨 통증이 심했습니다. 또 설거지를 할 때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는 습관 때문에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의식적으로 등을 곧게 펴고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에 맞추는 등 자세를 교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한쪽 발을 낮은 발판 위에 올려놓아 허리 부담을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꾸준히 신경 쓰다 보니 점차 바른 자세가 익숙해지더군요. 마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듯이 생활 속 작은 자세, 변화만으로도 관절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앉거나 서 있을 때, 스마트폰을 볼 때, 물건을 들 때 등 항상 내 자세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의 관절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팁은 바로 꾸준함 그리고 전문가와의 상의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9가지 팁들은 분명 관절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꾸준히 실천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마치 황무지에 씨앗을 뿌리고 꾸준히 물을 주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듯이 관절 건강도 한두 번의 노력으로는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운동했다고 내일 당장 통증이 사라지는 마법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개인의 몸 상태나 통증의 원인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드린 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관절이 붓고 열감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나 재활의학과 의사, 물리치료사,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내 몸을 관리하고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꾸준한 자기 관리와 더불어 전문가의 조언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자, 이렇게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을 위한 관절 통증 완화 팁 10가지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매일 꾸준히 실천했을 때 제 삶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었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친구들과의 즐거운 등산, 손주와 함께 마음껏 뛰어놀며 행복을 만끽하는 시간, 밤새 뒤척이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고요한 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한때 정말 간절한 소원이었고 이 10가지 팁들을 통해 하나둘씩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넘어 이 팁들은 여러분의 삶의 질 자체를 크게 높여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팁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걷기 자세를 조금만 바꿔본다든지, 따뜻한 찜질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오늘 저녁 식탁에 등 푸른 생선을 올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 큰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노력이 쌓여 관절 건강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저처럼 관절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더 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통증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뿐이죠. 다음번에는 이 팁들을 실천하시면서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이나 궁금증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대되시죠? 오늘 우리는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관절 통증에서 벗어나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는 10가지 보석 같은 팁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부터 수중 운동, 체중 관리, 따뜻한 찜질, 그리고 관절에 좋은 영양제와 음식 섭취, 편안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바른 자세 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꾸준함과 전문가와의 상담까지. 이 모든 팁들이 개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함께 실천할 때 그 시너지는 훨씬 커집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들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아름다운 교향곡이 탄생하듯이 이 팁들을 생활 속에 녹여낼 때 여러분의 관절은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10가지 팁 중에서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퇴근 후 따뜻한 물로 찜질을 해보거나 식탁에 등 푸른 생선 한 조각을 올려보세요.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한 거대한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절 통증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관절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통증에 갇혀 지내지 않고 활기찬 노년을 꿈꾸는 여러분의 삶은 지금부터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여러분의 관절에 새로운 빛이 비추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팁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관절을 위해 파이팅!